자, 해뜰날 클럽 이창근, 김윤, 이경, 김성애 네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 외자인 두 분이 또 딱딱 있네. 네, 김윤. 이제야 그걸 인지했네. 되게 빠르시네요. 네. 저 없는 사이에 우리 이창근 회원하고 이경 회원하고 한판 하셨다면서요? 수고했습니다. 저 오늘도 한판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안들이 많아. 우선 쇼핑권부터 잠깐 얘기해 볼까요? 네. 쇼핑권 어떻게 변화하실 겁니까? 네. 변화부터 한번 해볼까요? 뭐 대통령실에서 문화 외교의 일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큰일 날 말씀하시네. 그거는 이용 의원의 독단적인 발언이지. 이용 의원의 독단적인 발언이니까?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어요? 뭐 대변인이 외교. 얘기해서 뭐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용 의원만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외교 그리고 이제 이용 의원은 하나 더 보태가지고 문화탐방. 이용 의원이 문화탐방 그거는 이용 의원이 했다면 그거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적절한 발언. 네. 섬유산업이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제가 청와대에 안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경위나 이런 건 알 수는 없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엄중한 시국에 또 그 이번 해외 순방이 우크라이나까지 이어졌을 때 그런 전체적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그렇게 가셨다면은 진작에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일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차라리 개인적으로. 공개 일정으로. 그렇죠. 그러면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뭐 그렇다면 의도가 그렇게 해서 차라리 문화탐방이면 전공법으로 갔으면은 좋지 문화탐방이면 않았을까. 대통령 같이 갔어야지 손잡고. 그러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아쉬움 좀 듭니다. 저는. 그 문화탐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이용 의원이 그렇게 말을 뒤늦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죠. 굉장히. 문화탐방은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아쉬움이 있다. 네. 김윤 회원도 보태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 탐방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사후 합리화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계기가 됐던 건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좋아했거든요.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를 했고 거기서는 아니 그 가게 주인이 좋아한 거예요. 아니 리투아니아 언론 보도도 긍정적이었어요. 그 가게 보셨겠지만 그 가게 주인이 좋아한 왜냐하면 거예요. 리투아니아 전체로 보면 어쨌든 우호적으로 여기저기 방문해서 하는 건 뭐 무조건 도움이 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어쨌든 국내 정치와 관련해 가지고 정무적인 판단을 우리로서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해명이 조금 찝찝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그동안의 경험도 많이 쌓였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잘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호객 행위는 있었을까요? 알 수 없죠. 제가 현지에 없었는데. 하여튼 현지 사람들은 그거 뭐 좋게 보이지 그걸 활용하려고 하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리투아니아로서는 도움이 되는데. 일단 그 두 형제들이란 리투아니아에 있는 5군데 일단 편집샵이라는 것을 방금 나가셨던 하여튼 그 동대문 시장처럼 말씀하시는 여당 논객들도 있으시길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평소에 구하기 어려운 이제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희귀 상품들이 있거든요. 익스클루시브로 나오는 것들을 물건을 이제 주인의 취향에 맞춰서 구해서 철 지난 희귀템들을 포함해서 편집샵들을 보통 꾸며요. 저런 중요 매장들은 예를 들어 2024년 SS 스프링 썸머 에디션이 나오면 그때만 탁 팔고 물건 다 집어넣고 다른 걸 내놓기 때문에 그때 물건 구하려면 편집샵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취향의 분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을 호객을 하는 정도로 이상한 데는 아니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호객행위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날 뭐 수행원이 가서 넥타이를 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대통령 숙소인지 기밀이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위치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선을 넘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길 갔다 왔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그냥 자유시간에 잠시 다녀온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될 줄 몰랐고 불편하신 국민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날 일을 거짓으로 해명하는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공격하게 만들어서 대통령실의 발언은 사실 엄중해야 하고 거기엔 거짓이 없어야 하는데 그냥 늘상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공격하는 진영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부인 눈치가 얼마나 보이면 이런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납득되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나 좀 답답했습니다. 리투아니아까지 가서 문화 탐방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리투아니아 그 문화를 탐방해야죠. 왜 이태리 그게 프랑스 문화를 일반적인 탐방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태리 오가시키는데. 프랑스 명품 문화를 굳이 탐방할 필요는 없었다 말씀드립니다. MB 정부 때도 이런 비슷한 영부인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버스도 다른 걸 타고 뭐 이렇게 셔터를 내리고 했다더라 이 정도의 얘기였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심해도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점. 국민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까지 대놓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객행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호객행위라고 표현을 했었고 모 언론사 경제지에서 이걸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또 호객행위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놓고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호객행위가 진짜 있을 수가 있었느냐? 호객행위를 한다고 해서 5곳을 다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16명의 경호원과 그 비서진들을 다 뚫고 호객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 사람이라면 이 사람 인재 영입으로 지금 우리 해야 됩니다. 그 영업사원 1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업사원 1호로 우리가 인재 영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품샵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고 번호표를 줍니다.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들 번호표를 하더라고요. 줍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영부인이 거기 갔던 목적, 지금 마지막 발언인데요. 대통령의 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국민 세금으로 영부인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관을 가는 것이 대통령의 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정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호구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뭐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수혜 대책 얘기하면서 이권 카르텔 거기 들어가는 돈을 다 걷어가지고 수혜에 써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요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 이거는 제가 좀 먼저 말씀드렸으면 네. 좋겠는데요.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원고 없이 말씀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실 참모 김대기 비서실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고는 있었던 것 같던데. 원고에 그렇게 썼으면 그거는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 1년에 재난과 관련돼서 묶어놓은 돈이 1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도 2천억 원이 있고요.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다 합치면 2조 8천억 원 정도 있다고 하고 예비비도 있죠. 예, 그걸 몰라도 저 같은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행안부에 1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수혜가 1조가 넘어가는 수혜냐고 하면 글쎄 뭐 액수가 산정이 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정부의 정상적인 국무회의였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행정안전부 1조 재난 예비금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림식품부도 어떻습니까? 몇 군데 물어보고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2조 가까운 돈이 예비비로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아낄 필요 없습니다. 국고가 텅텅 빌 때까지 이 돈 먼저 사용해서 이번 수혜를 입은 국민들을 먼저 구합시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1조 원에 가까운 행안부에 이 재난 자금이 있다는 사실, 기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도대체 시민단체가 얼마나 갖다 쓰고 횡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탈탈 털어서 옮기자? 근데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열받는 건 뭐냐면 본인이 행정부의 수반이지 이 나라의 임금입니까? 국회가 정하는 예산을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 돈을 저기다 갖다 놓고 저 돈을 거기다 갖다 놓고 하는 전형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숲을 봐야 되는데 대통령 그 말의 취지를 하나의 비유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비유가 아니라 서울시에도 1조 4천억이라는 민간 보조 민간 위탁의 시민단체 ATM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못된 예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이미 밝혔었고요. 대통령의 얘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돈이 있으니 앞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취지를 하나의 비유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비유라고 아니요. 그렇게 보셔야 자, 된다. 잠깐만요. 이게 비유인가 보십시오. 이권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비유예요? 아니 그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잘못된 단체에 그렇게 국민 혈세가 비유가 낭비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취지로 봐줘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국가 돈은 재정은 눈먼 돈이라 그러잖아요. 먼저 보면 임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유법으로. 그래서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야당이 이번에 자꾸 추경 그러는데 아까 김성애 의원 말씀 잘하셨다시피 이미 작년도에 여야가 예결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고 그 부분을 이용이나 전용을 할 수 있어요, 재난에. 그리고 남은 추가로 있는 예산이 목적 예비비라 그래가지고 2조 8천억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 지역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투입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이제 야당 얘기한 대로 추경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 수립이 이제 국회 곧 넘어가잖아요. 자료가 9월 달에 정기국회 앞두고 그때 이러한 시민단체 잘못된 돈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는 건절하자 그런 취지로 봐야죠. 간결하게 말씀드리 잠깐만. 물난리 났는데 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끼워 넣는 건 좀 아니 그러면은 우리 김의겸 대변인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물난리 났는데 물난리 난 거를 정쟁 도구로 이용하시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논평을 하고 하는 거 봤지만 김의겸 의원님 대통령급이 서로 되셨네요. 그렇게 그 정쟁으로 활용하면 안 돼요. 정말 수재를. 그래서 지금은 온 국민이 정치권이 빨리 예산 집행해야 돼요. 그냥 빨리. 간결하게 이 문제는 세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시민단체인가 아닌가 기준은 간단해요. 자립하면 시민단체고 세금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아가지면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간 돈이 그동안에 낭비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 아닙니까? 서울시만 해도 1조가 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당하게 이렇게 막아서 그걸 가지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돕자 하는 취지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리얼한 어떤 현실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예. 보조금이 아니, 잘못 맞지 않습니까, 나갔으면 우선? 보조금이 잘못 나갔으면은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잖아요. 수사해서 그런 차례 있을 수 있죠. 수사해서 환수해야 되잖아요. 법적 조치가 필요하죠. 시간이 걸리겠죠. 언제 그거 해가지고 이 피해 보전에 투입합니까? 지금 이제 아니, 지금 예산을 쓸 불가능하잖아요. 예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 돈을 환수한다고 해서 그 돈으로 수해 복구에 쓸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지금 기후 변화는 이제는 이변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얘기를 그 돈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기후 변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들어보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 뭐 기후 들어볼 변화는 필요가 없는 지금 게 이변이 아니고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아니, 그런 부분들이 해야 아니, 내년에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가 않은데 본인이 된다고 아니, 하면 됩니까? 지금 아니, 수해 복구 예산이 없으면 제게 그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내후년이고 있잖아요. 이걸 예산이 계속해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쓸 수가 있는 거 의원님. 아닙니까? 그걸 왜 지금 당장 이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좁게 얘기하세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권을 왜 대통령한테 넘겨줍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그만 무슨 자격으로 아니야, 지금. 이 돈 저기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안 엉뚱하게 빠지지 된다라고 말고. 안 되잖아요. 아니, 여당에도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초점이 뭐냐면 지금 당장 쓸 수 없는데 왜 그러냐. 비유로 그게 이해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지금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 쓸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아까 아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이게 잠깐만요. 있다니까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돈을 수해 복구에 쓰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왜 안 돼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여기야말로 예산 편성을- 아니 순간이야말로 그 말의 비유로 취지가 이해해 주세요, 비유로. 취지가 뭔가가 네. 명확하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걸 이거 알면서- 아니에요. 그 돈을 빼서 아니 여기다 근데 넣으라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국민 세금을 막아가지고 제대로 아니, 쓰자라고 하는 게 그 목표지. 법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법치국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아니겠어요? 건가는 다른 또 프로세스를 또 밟으면 되는 거고 네. 저 내용이 명확하게 그걸 알면서 이건 생트집이지 그렇지 아니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대한민국은 되죠.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 법치국가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해야 그 될 거 말씀이 아니겠어요? 정말 생떼이신 거고요. 우리가 그렇죠. 17, 18세기부터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이제 근대 민주주의, 근대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대 국가가 되면서부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국민의 세금, 우리의 세금을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에서 이 세금을 통제해라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근대 국가 예전에서 17, 18세기에도 이제 바뀌었던 것을 지금 2023년도에 갑자기
바꾸려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 또 억지를 하시네. 부리시는 거고요. 아니 지금 취지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엉뚱한 얘기가 알면서 아니고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경제 전문가 하자고 아셨어요?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못 하시잖아요. 비유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창규 비유라고. 의원님도 비유라고 못 하시잖아요. 말씀드리고. 그 내용 아니, 한수에서 아니, 그러면은- 무슨 날이가 아니 이창규 자꾸 이거 의원님도 왜 자꾸 못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2차원적으로만 생각하세요. 2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비유라는 게 재난 비가 없으면 아니 그냥 공장장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부분에서도 재난 지금 비가 말이 안 있잖아요. 맞는 거예요 지금. 예산 방향의 비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애들 자, 생태계 우리가- 잡고 말꼬리 잡고 자, 예를 들어서 아니고 두 분이서도 말이 안 맞아요. 아니 알면서 왜 자, 그런 얘기를 순서가 해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비유가 되려면 지금 취지요, 재난지원 취지. 취지가 그러려면 네. 재난지원금을 다 털어서 써봐도 돈이 모자라더라. 우리가 예산 배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보고를 먼저 받고 13개 재난지역 선포했는데 아 대통령님 지금 있는 돈 갖고 모자랍니다. 그러면 아 추경 편성하지 말고 시민단체 돈 뺏어서 씁시다라고 하면 난 그건 인정. 근데 얼마를 쓸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한테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덮어놓고 이 시민단체 돈을 끌어오자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재난과 관련된 예산 수습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는 논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냥 덮어놓고 한국 들어오자마자 시민단체부터 깐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재난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로 취지를 실무부서에서 잘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어쨌든 좋겠습니다. 간에 대통령 예. 말 한마디를 좋은 가지고 의견입니다. 계속 우리가 예. 말거리 물고 늘어지면 이렇게 싸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대통령 아니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자, 정도로 그럼 시민단체 여기까지 예산이 하고 낭비되고 잘못된 거니까. 대통령 부인의 핵잠수함에 왜 올라간 거예요? 그건 잘한 겁니까? 그거는 뭐 공식 행사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가요 거기를? 아니, 공식 대통령 행사로 행사에 뭐, 대통령 부인 다 갑니까? 아니 그렇다 따지면 또 김정수 여사를 소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아니 따지면 안 돼요. 어느 나라에서 예? 핵무기 사찰하는데 거기에 대통령 부인이 거기 왜 가요? 민간인이 그러면은 군대 방문이나 이런 거하고 했을 때 과거 VIP 영부인들이 같이 시잖아요. 안 그래서 가고 가신 하는 것 게 어디 같습니다. 있어요? 국군의 날에 가는 같이 것은 하잖아요. 국군에 아니어도 다 갔어요. 그거는 예. 대통령 부인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 행사에는 부부가 참석하는 게 관례잖아요. 국가에서 외교 행사에서도 간 적이 그런데 많아요. 이거는 과거에도. 무기 아닙니까 무기를 그리고 아니 과거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이건 여야가. 이 바쁜데 다시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대통령의 아내 역할만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걸 취소하고 제2부속실 만들고 자, 내가 이제부터 VIP다. 내가 영부인이다. 선언하고 하시면 인정. 제가 제 주장이잖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부소식 만들라니까요. 만들어서 공개적 전공법으로 가자는 거예요. 너무 자꾸 위험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얘기해요. 항상 걱정되는데요? 저는 일관되게 얘기해요. 아, 자, 저도 걱정돼요. 한마디만 영부인으로서 할게요. 아니, 그리고 활동을 당당하게 하기 저기 위해서 이러한 공개 안 받기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크라이나 자, 얘기 오늘 또 많이 많이 나오는데 내려주세요. 정말 돈바스가 뭔지